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조선 왕실 로맨스. 오늘은 태조 이성계 편입니다. 당대 제1의 무사였던 그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조선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거대한 역사 속에 이성계는 어떤 사랑과 선택을 했었을까요? 이성계는 평생 6 여인을 아내로 두었는데 이는 성공한 남성치고는 소박한 축에 든다고 합니다. 더구나 왕이 됐음에도 후궁도 적게 두었죠. 다만 마음이 꽂힌 여인이 나타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직진형 순정남이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로맨스 태조 이성계 편 지금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다른 왕들의 로맨스도 궁금하다면 댓글에 영상을 참고하세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그의 사랑은 어떠했을까? 직진형 순정남. 조선 태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장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쟁 영웅의 이미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도 전장을 호령하던 장수이기 이전에 정 많고 눈물 많은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꼼짝 못하는 순정남이었습니다. 그의 첫 여인은 첫 번째 부인 한씨. 그녀는 안변의 호족이었던 한경의 여식입니다. 한경은 고려 말에 밀직부사를 지낸 인물인데 밀직부사는 조선시대 승정원 승지에 해당하는 벼슬입니다. 변방지역 함경도 출신으로 그런 요직에 올랐다면 그의 가문은 함경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명문가였을 겁니다. 이성계 또한 함흥의 명문가 자제였으니 함경도 명문가 자녀들끼리 결혼한 셈이죠. 이들의 결혼은 가문의 결탁 차원에서 이뤄진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략 결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아니었죠. 집안 간의 정략 인연이었지만 금실이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성계와 한씨가 바로 그런 부부였지요. 이성계가 한씨와 결혼한 것이 1352년쯤. 이때 그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혈기방장한 시절. 이성계는 2살 아래 앳된 소녀였던 한씨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고려 말 당시 방귀깨나 낀다는 남성들은 결혼 이후에도 첩을 거느리는 것이 당연지사였지요. 하지만 이성계는 결혼 후 20년 동안 다른 여인에게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또한 6남 2녀의 자녀를 얻었죠. 전쟁이 지속되던 20년 동안 이성계는 장수로 활약하며 원나라 군대와 왜군, 홍건적을 상대로 숱한 전장을 누볐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한 덕분에 벼슬도 높이 뛰었죠. 그는 20살도 되기 전에 이미 청년 장수로 유명했습니다. 27살 때는 동북 병마사가 되기도 했죠. 이후로 고려의 대표적인 무장으로 성장해서 중앙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맹위를 떨치는 동안 부인 한씨는 묵묵히 집안을 지키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지쳐서 돌아온 이성계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죠. 그때까지 그녀는 그야말로 고난을 함께한 조강지처이자 이성계의 유일한 연인이었습니다. 21살 어린 소녀와 두 집 살림을 차리다. 그런데 이성계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부부 사이에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벼슬이 올라가고 왕의 비서기관인 밀직사의 부사가 되면서 이성계는 1년 중 많은 기간을 개성에 머물러야 했고 결과적으로는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부인 한 씨가 개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성계의 군사적 기반은 함흥에 있었고 그 기반을 지켜줄 사람은 한 씨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성계가 내린 결론은 한 번 더 결혼을 해서 개성에도 아내를 둬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나라 지배기의 고려에서는 중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정식 부인을 여럿을 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 집 살림에 대한 이성계 입장에서의 변명에 불과했죠. 사실 이성계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려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이런 이유로 또 한 번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게다가 첩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정식 혼례를 올리고 부인을 한 명 더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본처인 한 씨가 찬성을 했을까? 제 아무리 남편에 대한 믿음이 강한 여자라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고려 말에는 부인이 버젓이 있는데 새로운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죽어서 재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첩도 아니고 정식 결혼을 한다는 것은 비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용납되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이 고작 개성에 자주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으니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부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역적으로 몰린 것도 아니었죠. 더구나 부인 한 씨의 집안은 한미한 가문도 아니고 안변에서 떵떵거리는 집안인데 어느 간 큰 남자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전쟁 영웅 이성계는 그 간 큰 짓을 감행합니다. 필시 부인 한 씨는 만류하거나 강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성계는 이런 일을 감행했을까요? 놀랍게도 이성계가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인이 있었으니 강씨성을 쓰는 10대 소녀였습니다. 사는 곳은 황해도 곡산. 곡산은 함경도에서 도읍인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고향에서 개성을 오가다가 도중에 인연을 맺은 여인이 곧 강씨 소녀였지요. 이성계가 강씨 소녀를 언제 만났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 1370년 초반, 이성계는 30대 중반이었고 강씨는 16 소녀였지요. 당시 16살이면 홍기가 찬 나이였지만 이성계는 강씨보다 21살이나 많았습니다.
더구나 아내와 8명의 자식까지 둔 유부남이었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에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았는데 마침 우물가에 있던 소녀가 바가지에 물을 떠주면서 버들잎을 띄워서 건넸습니다. 그러자 목이 무척 말랐던 이성계는 버들잎 때문에 물을 벌컥거리며 마실 수가 없었죠. 그리곤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너 때문에 쉽게 마실 수가 없잖아. 그러자 소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급히 냉수를 마시면 탈이 날까봐 버들잎을 띄었습니다. 버들잎을 불어가며 천천히 드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성계는 소녀의 지혜에 감탄해서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곡산 강씨 윤성의 딸입니다. 그런데 강씨 소녀와 이성계의 인연은 정말 우연히 이뤄진 것일까? 이성계는 생판 모르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걸까? 사실 강씨 집안과 이성계 집안은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삼촌 강윤충은 이성계의 큰아버지 이자흥의 사위였지요. 강윤충은 3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자흥의 딸이자 이성계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또 강윤성의 동생 강윤휘의 아들 강우도 이자흥의 사위였죠. 이성계의 사촌 누나 둘 모두 강씨 집안에 시집간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이성계와 강씨 소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록 두 사람의 결혼이 의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성계가 첫눈에 강씨에게 매료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강씨의 어떤 면이 이성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우물가 일화에서는 강씨의 지혜에 매료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사실 강윤성 집안 사람들은 인물이 좋았습니다. 강윤성의 동생 강윤충은 개경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미남이었죠. 심지어 충해왕의 왕비, 덕령공주도 강윤충의 외모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강씨의 언니도 개경에서 고관 대작들과 여러 차례 스캔들을 일으킬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지요.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아마 강씨도 꽤나 미인이었을 겁니다. 강씨 소녀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아리따운 처녀였고 이성계는 그런 그녀에게 푹 빠진 것이죠. 이렇게 이성계를 한순간에 사로잡은 여인이 바로 훗날 조선의 첫 왕비가 되는 신덕 왕후 강씨입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혼인이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호응하고 그 상대방 집안이 허락해야 성사되는 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녀는 이성계를 택했습니다. 소녀의 집안도 이성계와의 결혼을 허락했죠. 아니, 아주 적극적으로 이성계와의 혼사를 원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계는 아버지뻘이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8명이나 되는 유부남이었죠. 그런 남자에게 젊고 예쁘고 머리까지 좋은 처녀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강씨 집안을 개경에서 제법 내로라 하는 가문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문에서 이런 결혼을 허락할 리가. 본인이 아무리 원했어도 집안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당시 소녀의 집안을 들여다보면 할아버지는 강서라는 인물입니다. 강서는 원나라 지배기 때 충혜왕에게 아첨을 해서 벼슬을 얻었죠. 충혜왕은 조선의 연산군보다 더 패륜을 일삼은 왕입니다. 강서는 그 패륜 행각에 동조해서 충혜왕의 호감을 산 덕분에 잠시 영화를 누렸으나 충숙왕이 복위하면서 숭군옥, 고려 때 만든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사에 더 많은 기록을 남긴 것은 강서의 아들들이죠. 강서에게는 6 아들이 있었는데 윤귀를 시작으로 윤성, 윤충, 윤희, 윤휘, 윤부, 순입니다. 이들 중에 둘째 윤성이 소녀의 아버지이죠. 이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시절은 충혜왕, 충무광, 충정왕 3대였습니다. 특히 충혜왕이 죽은 후에 강윤충은 대비였던 원나라 공주 이렌챔빵과 부부처럼 지냈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과 부를 누렸죠. 하지만 그들의 부귀영화도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면서 친원파였던 강윤성과 강윤충도 역도로 지목해서 몰락을 시켰죠. 강윤성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모두 역적이 되었습니다. 강윤성에게는 아들 넷과 딸 둘이 있었는데 이 중 막내딸이 바로 강씨 소녀였던 겁니다. 그런 집안이 공민왕의 배원전책이 실시된 이후로 일순간에 몰락을 했으니 강윤성과 강윤충, 신귀는 모두 영모죄로 사형을 당했고 강씨의 오빠 중에는 강순용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죠. 이에 강씨 집안은 개성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 곡산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강윤성의 집안이 몰락한 것은 강씨 소녀가 태어난 직후. 따라서 그녀가 이성계를 만난 10대에는 아버지와 삼촌, 오빠, 형부까지 모두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서 가난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역적 집안이라 손을 내미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가사는 기울어 괜찮은 집안에 시집갈 여지도 없던 터라 잘나가던 전쟁 영웅인 이성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성계는 몰락한 그녀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줄 유일한 희망이었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든든한 동아줄이었을 겁니다. 강씨 소녀와 그 집안 사람들의 이런 판단은 적중합니다. 그녀와 결혼한 후 이성계는 전장을 누비면서 승전에 승전을 거듭했고 덕분에 고려의 무장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또한 위화도 회군에 성공해서 재상의 자리에도 올랐죠. 급기야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개창합니다. 그런 이성계의 성공에 힘입어 강씨 집안도 되살아났습니다.
오빠 강순용은 개국에 동참해서 특진에 오르게 되죠. 사촌 오빠 강우도 원종공신에 책봉됩니다. 역적으로 몰려 완전히 몰락했던 집안이 이성계를 선택한 그녀 덕분에 되살아난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녀 또한 조선의 초대 국모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강 씨가 이성계의 사랑 하나에 의지해서 국모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까지 강 씨의 활약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내조 차원을 넘는 일이었죠. 강 씨의 결정적인 활약은 정몽주를 제거한 일입니다. 대개 정몽주 격살 사건을 이방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1392년 3월 이성계가 해주에서 세자와 사냥을 나갔다가 낙마를 해서 중상을 입자 정몽주는 공양왕과 합세를 해서 이성계의 핵심 세력인 조준을 유배를 보냅니다. 또 나주에 유배되어 있던 정도전은 감옥에 가뒀으며 남은과 윤소종, 남재, 조박 등의 자녀 세력도 모두 벼슬을 떼고 유배를 보냅니다. 말하자면 이성계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린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강 씨는 사위 이재를 급히 이방원에게 보냅니다. 당시 이방원은 모친상을 당해서 심요살이 중이었죠. 이재에게 상황이 급박하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급히 해주로 달려가 이성계를 가마에 태우고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대담하게도 정몽주가 이성계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몽주의 실수였지요. 강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방원에게 정몽주를 격살하라고 지시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이성계는 몰랐죠. 또한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은 이질환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조영규를 비롯한 수하들을 시켜 정몽주를 격살했지요. 정몽주의 격살에 강 씨가 관여한 사실은 실록에 당시 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몽주가 피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계는 몹시 화를 내며 이방원을 질타합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강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찌 변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강 씨는 이방원을 질타하던 이성계에게 되레 핀잔을 주며 화를 냅니다. 공은 항상 대장군을 자처하시면서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강 씨의 그 말에 이성계는 입을 다물었다고 하죠. 이렇듯 이성계의 연인 강 씨는 대담한 여자였습니다. 또한 머리도 뛰어나고 상황 판단력도 좋았죠. 어쩌면 이성계보다 그녀가 정치적으로 한 수 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성계는 장수 시절부터 그녀에게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녀가 죽은 날인 1396년 8월 13일, 이성계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찌끈 권근에게 강 씨의 역할을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이
동문선에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잠저에 있을 때 개경과 지방에서 고생이 많았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라를 세우던 날까지 오직 신덕 왕후의 내조가 극진하였다. 내가 왕위에 올라 만기를 살필 때도 또한 왕후의 도움이 컸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세상을 떠나 더는 좋은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마치 좋은 보좌를 잃은 듯하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슬프다. 이성계의 회환 섞인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강 씨는 단순히 이성계의 사랑스러운 아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의 말처럼 그녀는 뛰어난 보좌관, 즉 그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책사였던 거죠. 이성계는 강 씨를 몹시 사랑했고 또한 그녀에게 의존했습니다. 인물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치 판세를 읽는 눈까지 겸비한 그녀였으니 이성계가 그녀밖에 몰랐을 법도 하죠. 어쨌든 그녀는 이성계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성계가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성계가 누구입니까? 20년간 한 여자만 바라보던 순정남이었던 그가 한순간의 돌변에서 조강지처를 배신하지 않았었나요? 어쩌면 첫 번째 부인 한 씨가 위장병을 앓은 것도 이성계 때문에 속을 끓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위장병은 나중에 한 씨의 고질병이 되었고 그것이 북만 상행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위장병이 강 씨에게 찾아옵니다. 이성계가 주씨성을 쓰는 여인에게 빠진 것이죠. 물론 주씨와 이성계가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임신을 했고 딸을 하나 낳았죠. 이 정도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스캔들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녀가 낳은 딸은 훗날 개천위 2등과 혼인하게 되는 의령 옹주입니다. 또한 그 여인은 찬덕 주씨라는 이름으로 사서에 남게 되지요. 이성계가 찬덕 주씨에게 빠진 시점은 강 씨와 결혼한 지 10년쯤 지난 1380년대 초반입니다. 물론 이때 조광지처 한 씨도 살아 있었어요. 두 부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또다시 외도를 한 거죠. 더구나 강 씨는 한 씨보다 질투심도 강하고 성격도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주씨 여인은 무사했을까요? 사실 찬덕 주씨는 의령 옹주의 생모인데도 조선 왕실 족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엄연히 왕, 그것도 건국 시조의 자식을 낳았는데 족보인 선원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데는 분명히 사연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느 사서에도 기록이 없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짐작하건대 강 씨의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한눈을 판 여인은 찬덕 주씨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인지 분명치 않지만 이성계는 장수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에 또 한 명의 여인에게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여인이었죠. 여염집 규수가 아니라 미모로 전국을 휩쓸던 기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칠점선.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북두칠성을 몸에 품은 선녀. 그런 기생이 이성계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죠. 그런데 이성계뿐 아니라 칠점선도 이성계에게 빠집니다. 말하자면 둘이 동시에 사랑에 빠진 셈이죠. 칠점선은 김해에 이름난 기생입니다. 경남 김해 기생이 어떻게 이성계를 만났을까요? 원래 기생은 공노비의 일종이라 지방에서 이름께나 날리면 서울로 불려갑니다. 김해 기생 칠점선은 개성으로 왔을 것이고 당대 제1의 무장이자 쾌남이었던 이성계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기생이라는 신분도 망각하고 선뜻 아이도 잉태했을 겁니다. 이성계는 사실 아주 동안이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어도 도령 소리를 들을 정도였지요. 이성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자춘도 꽤 미남이었고 동안이었습니다. 이성계가 동안이었던 것은 집안 내력인 셈인데 거기다 건장한 체구에 무술로 단련된 탄탄한 몸까지 가졌으니 칠점선이 반할 만도 하지요. 어쨌든 칠점선은 이성계의 딸을 낳았고 그 덕분에 훗날 후궁의 반열에 올라 화의옹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평생 6 여인을 아내로 두었는데 이는 당시 성공한 남성치고는 소박한 축에 듭니다. 더구나 왕이 되었음에도 후궁도 적게 두었죠. 앞서 소개한 찬덕 주씨와 칠점선 외에는 둘을 더 두었습니다. 그들 후궁은 두 정부인이 모두 죽은 다음 정식으로 시집온 여인들이었으니 이들도 한눈을 판 상대는 아니었죠. 그러고 보면 이성계는 당시 남성치고는 여자 문제에서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꽂힌 여인이 나타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직진형 순정 남이었습니다. 오늘은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사로 불리며 격변의 시대를 지나 왕이 된 인물이지만 그의 삶 속에는 의외로 인간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남아있죠. 특히 사랑 앞에서는 왕이기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과 선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당대 최고의 무사로 불리며 격변의 시대를 지나 왕이 된 인물이지만 그의 삶 속에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사랑 앞에서는 왕이기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죠. 조선을 세운 왕이라는 이름 뒤에서 조금은 조용하고 인간적인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모의 북살롱이었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